안녕하세요. MC 흑구의 일렉트릭 집시 프로젝트의 집시 대장 MC 흑구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우리 저희 집시 여러분들도 이 전에 그 기타 구매 제 강좌를 보고서 기타를 잘 사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받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기타를 샀는데 연습을 해야죠. 연습을 해야죠. 연습을 해야 내가 원하는 곡도 치고 연습도 하고 나중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 기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기타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기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네, 여기가 헤드, 그 다음에 여기 뒷다란 목같이 생겼다고 해서 넥, 그 다음에 여기는 몸통, 바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튜닝을 할 수 있는 락킹 머신, 그리고 튜닝 머신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락킹 머신이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깥쪽으로 돌리든 안쪽으로 이렇게 풀든 해가지고 이따 설명을 좀 더 드릴 건데, 튜닝을 한다, 그러니까 음을 맞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은 여기 너트, 여기 보시죠? 네, 너트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기타 줄을 이렇게 거치를 하는 겁니다. 기타 줄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여기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으로 따로 만들어서 여기다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소리가 빈티지한다, 그러니까 예스러워진다 해서 이렇게 달았고, 아마 지금 합성 소재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어떤 거였냐면은 코끼리 상아, 동물 뼈 막 이런 걸로 돼 있거든요. 그게 동물 밀획 뭐 그런 거에 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짤막 상식, 예. 그래서 합성 소재로 되어 있다. 이것도 한 좀 주기적으로는 갈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네, 다음으로 이제 넥입니다. 이게 지판, 이런 것들 다 지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판을 나눠주는 이 쇠 일자로 되어 있는 쇠가 있죠. 이것을 프렛이라고 합니다. 각 프렛이 이렇게 박혀서 음을 나눠주는 건데요. 이 프렛 같은 경우에도 좀 사용하다 보면은 좀 많이 닳아지거나 아니면은 녹이 슬거나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처음 사셨을 때는 기타가 완전 다 새 거여가지고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한 1, 2년 쓰고 그 다음에 생각하시면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줄부터 6번 줄까지 이렇게 6개 줄이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각 프렛마다 몇 번째 지판인지 몇 번째 프렛인지 이렇게 인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점 같은 경우를 인레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또 한글에 따로 부르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인레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바디, 기타 바디입니다. 제가 지금 일렉 기타를 갖고 오긴 했는데 여기 보면은 픽업이란 게 있죠. 여기서 이제 전자 신호를 받아가지고 앰프에 연결을 해서 이제 소리가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컨트롤 로브, 음량을 좀 작게 하고 싶을 때는 뭐 내리고, 이거 완전 내리면 소리가 안 나옵니다. 네, 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이걸로 이제 소리를 줄였다 컸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톤이라 해가지고 이 픽업의 색깔을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뭐 약간 더 밝게 낸다든지 아니면 좀 더 어둡게 낸다든지 약간 그런 용도고, 그리고 이것도 어떤 픽업으로 셀렉트를,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소리를 낼 건지 곡의 분위기나 아니면 그 목적에 따라서 바꿔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바디는 이렇게 있고, 통기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구멍이 있죠. 그 구멍 안에서 이제 이제 소리가 진동이 돼가지고 밖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건데, 그 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따로 이렇게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반대편에서 기타 줄을 넣어서 이렇게 빼내서 여기 너트에 거치를 해서 또 연결을 해서 소리를 나는 거거든요. 기타는 이 브릿지도 기타 줄을 이렇게 지지해 주는 곳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잘 세팅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소리도 안 좋고 연주하기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넷부터 여기까지는 만약에 잘 조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소리가 굉장히 안 좋고 연주도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 잘 일어날 때 그리고 뭐 연습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셔서 잘 있나 이러면서 이렇게 좀 보주시고, 그 기타 샵 같은 경우에는 가서 그 분들이 이런 것들 다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뭐 잘 불편한 게 없나, 연주자에게 불편한 것이 없나, 소리가 잘 나오나, 그런 것들 다 세팅해 주는 곳이라서 그런 데 가보셔서 한번 검사도 받고, 뭐 기타 관리 꿀팁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넥 같은 경우에도 휘어요. 우리나라가 좀 사계절이 좀 힘든 게 아니라 힘들죠. 그러니까 악기한테 힘들어요. 왜냐면 더운 것도 있고 찬 것도 있고 건조한 것도 있고 습한 것도 있으니까 이 악기가 좀 버티지 잘 못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렉이 막 휘는 경우도 있고 좀 오랫동안 연주도 안 하다 보면은 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그냥 진짜 연습하기 싫은 날이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연습하기 싫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만 해줘도 기타가 잘 관리가 되니까 이런 것도 잘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에게 많은 애정을 쏟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셔서 내 아기 잘 있었어? 이러면서 이제 이 기타는 이제 여러분들의 분신입니다. 네, 정말 또 다른 여러분들이에요. 제2의 MC 훅구, 또 제2의 집시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 기타 연습도 할 맛도 나고 뭔가 더 애정이 생겨가지고 이 기타한테 미안해져요. 이렇게 좋은 악기인데 내가 연습 안 해서 그냥 썩고만 있다, 그러면 진짜 좀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애정을 갖고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기타 액세서리 중에서 피크란 게 있습니다. 피크란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1.0을 쓰죠. 1.0을 쓰는데 이게 1mm라는 뜻입니다. 1mm. 그래서 0.7, 뭐 0.6, 0.8, 더 두꺼운 1.4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입을 하시는데, 지금 초보분들은 0.4에서 0.8 정도를 제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딱딱합니다. 이렇게 잘 눌러지지가 않아요. 막 이렇게 하면 이거 휘지가 않아요. 휘지가. 저는 이게 휘는 것보다는 좀 딱딱해서 그게 또 컨트롤이 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또 스트로크라는 걸 가르쳐 드릴 텐데, 스트로크란 이렇게 그냥 줄을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좀 딱딱한 건 아직 불편하시고 좀 이런 연습이 덜 돼 있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소재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말랑말랑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사셔서 말랑말랑한 소재로 0.4에서 0.8mm 정도, 네, 그거를 구입을 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피크를 떨어뜨렸네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으로 할 것은 이제 피크를 잡고서 피크 잡는 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손의 두 번째 마디 여기다가 걸칩니다. 이렇게 걸쳐서 갈고리를 만들어요. 갈고리 만드는데 이렇게 약간 해서 엄지로 탁, 이렇게 잘, 약간 카메라 가득 때문에 안 보이는데,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이렇게 갈고리를 만들어서 두 번째 마디에 넣어서 고정을 시키고, 그다음 엄지로도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저 같은 적적이 이렇게 좀 잘 잡아서,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 근데 이게 그 정석은 없어요, 솔직히. 저는 그냥 이렇게 잡는다 뿐이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연주를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좀 그 연주 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느낌에 따라서 또 다르게 잡아야 될 때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그때 가서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약간 자기가 편한 대로 약간 근데 너무 이렇게 돌리거나 이 어, 줄이 있으면은 약간 줄이 있으면은
그 딱 이렇게 이렇게 되시게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그림판으로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판으로 또 설명하는 게 있어서. 네. 그래서 코드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코드를 알아볼 텐데, 자, 이렇게 코드가 있죠. 이 원래 이 영어가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악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우리가 그 알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있는데, 이거를 기타뿐만 아니라 좀 많은 악기 아니면 음악 이론에서는 그냥 C, D, E, F, G, A, B, C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C는 도, D는 레, E는 미, 파는 F, G는 솔, A는 라, B는 C. 이렇게 대응해서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C, D, E, F, G, A, B, C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그냥 C 코드, A 마이너 코드 이렇게 부르니까 이 C, D, E, F, G, A, B, C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를 사서 이제 튜닝을 해야 됩니다. 튜닝이라는 것은 각 줄에 맞는 이제 음계를 맞추는 건데요. 저는 이런 제품을 쓰고 있고 각 이제 기타를 사시면은 좀 조그만한 튜닝기가 딸려 올 겁니다. 그거를 키시고서 만약에 줄을 한 줄씩 이제 쳐보면은 아마 이렇게 모양이 뜨실 거예요. 네. 이렇게 모양이 뜨시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정으로 가운데 있지가 않고 뭐 왼쪽이라든지 오른쪽이라든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각 줄을 치면서 왼쪽에 있다. 만약에 줄을 쳐봤는데 뭐 눈금 표시가 약간 왼쪽에 있다. 그러면은 이걸 바깥쪽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걸 바깥쪽으로 돌려서 조이는 거예요. 네. 조여서 그 음계를 맞추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오른쪽으로 가 있다.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은 안으로 돌려서 풀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번 줄부터 6번 줄까지 각 음계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6번 줄에는 E, 5번 줄에는 A, 4번 줄은 D, 3번 줄은 G, 2번 줄은 B, 또 1번 줄은 E. 1번 줄하고 6번 줄이 똑같은데 이 옥타브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 음계에 맞게 맞춰주면 된다. 이렇게 조이거나 풀어서 이 E, A, D, G, B, E로 맞춰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 높은 게 제일 높은 게 1번 줄일까요? 이것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가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다고. 네, 이렇게 보고 있다고. 기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숙여서 보고. 왜 기타를 이렇게 고정해서 해야 되니까 내가 숙여야겠죠. 기타를 보려면.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모든 이제 타브 악보란 게 있는데 그런데 악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줄이 제일 아래에 있는 얇은 줄 이렇게 순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약간 왜 이러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금방 적응하니까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튜닝까지 맞췄다. 튜닝까지 맞췄어. 이제 그러면 한번 쳐보세요. 피크를 잡고서 처음에는 코드가 아니겠죠? 네, 그냥 왼손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고 기타 잘 샀다. 기타 너무 소리 좋아 이러면서 이렇게 긁어만 진짜 아기처럼 강아지 쓰다듬 진짜 아기 쓰다듬 듯이 소리 excellent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긁어보세요. 이것도 되게 좋습니다. 좀 약간 저도 그냥 가끔 멍 때릴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진짜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코드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텐데 여기 코드가 많죠. 이거 왼쪽 것들은 오른쪽 것들 맨 왼쪽에 있는 것들만 좀 알아볼 텐데 그래서 처음에는 A 여기는 A가 나와 있지만 먼저 C부터 볼게요. 네, C 코드. 여기서 C 코드를 보시면은 2번 줄에 1번 프렛, 그 다음에 4번 줄에 2번 프렛,
5번 줄에 3번 프렛, 6번 줄도 3번 프렛으로 돼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새끼 손가락이 잡으라고 되어 있는데 약지로 네 번째 손가락으로 그냥 5번 줄을 잡고 6번 줄은 잡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 C 코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코드나 아니면 줄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타 4개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4개를 어떻게 본 거냐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바디를 빼고 기타 4개 이렇게 보면은 약간씩 조금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서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줄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손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손톱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손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손끝으로 여기나 이쪽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다른 줄에 간섭이 되거든요. 거의 수직에 가깝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냥 편하게 잡으면 안 되냐. 그건 나중에 아르페지오라는 걸 할 건데, 아르페지오라는 한 줄씩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코드 스트로크를 할 때도 소리가 예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눕혀서 이게 간섭을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좀 맑은 소리가 안 나오죠. 최대한 손끝으로 세워서 거의 손톱 바로 밑에 살로 잡는다.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걸 운지라고 하는데, 운지를 해서 최대한 손끝으로 운지를 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렛이 있죠. 프렛에 최대한 이 세부치에 가깝게, 그래야 소리가 더 명확하게 이쁘게 납니다. 네, 이렇게 코드나 아니면은 줄을 잡을 때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코드뿐만 아니라 뭐 그냥 줄 하나 잡을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프렛에 가깝게, 그리고 손은 거의 수직으로, 예. 그래야 이 코드가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소리 너무 좋죠? 내 기타 너무 좋아. 이 기타한테 사랑을 많이 주세요. 잘 때도 잘 자라고 인사해주고, 일어날 때도 잘 잤니? 라고 인사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줄을 이렇게 운지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 그래서 이 C 코드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6번 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치지 않고 바로 그냥 놔둔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D 코드. 이 D 코드 같은 경우에는 1번 줄에 2번 프렛, 그 다음에 여기 3번 줄에 2번 프렛, 3번 줄에 2번 프렛, 그리고 나머지 위는 그냥 잡지 않고, 이 6번 줄에 X라고 돼 있죠. 이것은 막아주란 뜻이에요. 소리를 내지 마라. 아니 그러면 대장님, 이거 어떻게 1번 줄부터 6번 줄까지 이렇게 치는데 어떻게 소리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엄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엄지로 살포시 올려주는 거예요. 살포시. 네, 그럼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신기하게 소리가 안 나죠. 어우, 그러니까 이 기타 줄을 운지할 때 1점 이상의 힘만 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소리가 나거든요. 모든 이 운지 같은 경우에는. 그럼 만약에 여기 일정 이상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 줄은, 그냥 얹혀놓은 줄은 이렇게 딱 했을 때 묻히죠, 소리가 그냥. 네. 그래서 이 그냥 엄지를 너무 세게 누르시면 이거 또 소리가 납니다. 그럼 이거는 코드가 완전 달라져 버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엄지는 살포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초보자분한테 어렵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좀 빠르게 전환되는 곡들이 있어요. 뭐 BPM 110, 100 이 정도? 그럴 때는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연습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잡을 때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처음에 막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도 힘이 많이 들어가서 막
막 이렇게 그 하실 필요가 없다. 정말 이 기타 줄이란 거는 일정 그 이상의 힘만 요구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D코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줄씩 또 올려보세요. 이게 잘 돼 있는지.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 손가락의 위치, 그 다음에 내 근육의 좀 움직임, 이런 걸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셔야 나중에 좀 빠르게 템포로 진행되는 곡들도 별 탈 없이 이렇게 코드 체인지가 잘 원활하게 되면서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또 어떤 곡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빠르게 갔을 때는 이 기억, 근육의 기억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이 하는 거니까 근육의 기억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올바른 습관을 들여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코드. 이 코드는 3번 줄에 1번 프렛, 그 다음에 4번 줄에 2번 프렛, 5번 줄에 2번 프렛, 이것도 최대한 프렛에 가깝게. 이것은 아까 D코드처럼 이렇게 막아주는 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1번 줄부터 6번 줄까지 시원하게 시원하게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도 해주시고. 네. 이것도 간섭이 있는지, 다른 줄에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서 손끝으로, 손톱 밑에 있는 걸로 살포시, 세게 말고 적절하게, 그 적절한 힘을 찾는 것도 연습입니다. 네, 저는 힘 지금 많이 안 들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이 코드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되게 힘 많이 썼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럼 오른손도 힘들어가고. 저는 그냥 살짝. 네, 이렇게 살짝. 중요한 거는 정말 일정 이상의 힘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걸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2. 좋아. 네, 한 줄씩. 이 코드가 주는 좀 약간 그런 요소도 좋은 것 같아요. 인간한테 주는. 네, 영혼이 자유를 가지고 있어, 지금. 좋습니다. 네. 이 코드는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은 F코드. F코드는, 이건 하이코드라 해가지고,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손에 힘이 조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F는 넘어가고, G. G코드는 1번 줄에 3번 프렛, 그 다음에 5번 줄에 2번 프렛, 그 다음에 6번 줄에 3번. 지금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1번 줄 하고, 중지는 2번 줄, 약지는 3번, 6번 줄. 소리 좋죠.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이랬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 검지로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물론 됩니다. 이것도 돼요.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이 그림처럼 하는 게 좋다. 왜냐면은 C로 넘어가는 그런, C에서 G로 넘어가는 그런 곡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체인지가 더 빨라요. C를 치고 나서 G로 넘어갈 때 바로 그냥 위로 딱 올리면 돼요. 그래서 새끼손가락만 그냥 아래. 아까 제가 연주한 거.
바로 이렇게 싹싹 넘어가죠, 쉽게. 그럼 만약에 이게 검지로 한다. 아, 좀 시간이 걸려요. 예, 그러면은 이게 또 노래 자체가 연주가 이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럼 G 한번 해볼게요. 한 줄씩. 네, 5번 줄에 약간 간섭이 있었죠. 그럼 다시 세워서 저도 연습이 필요하군요. 아, 소리 좋아. 네, G 코드 느껴주세요. 이 지금 소리를 느껴주세요. 아,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A 코드. 네, A 코드는 모두 다 2번 프릿인데요. 2번 줄, 3번 줄, 그 다음에 4번 줄. 이것도 여기 지금 이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것도 6번 줄을 살짝 엄지를 갖다 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소리 안 나죠? 또 확인해 가면서 한 줄씩 다시 한번 싹 샤랑샤랑 샤랑샤랑 샤랑샤랑. 네, A 코드 이거 쉽죠? 네, 이 코드 기본 코드라서 이걸 외우시고 이 내 손에 완전히 익을 때까지 연습하시면은 나중에 아무리 빠른 곡이라도 그냥 샥샥샥 나도 장본 되는 거예요, 진짜. 네. 이 코드들 잘 외웠으면 좋겠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그냥 검색하면 나오시니까 그런 거 참조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B 플랫 이건데 이거는 또 F 코드랑 같이 이것도 하이 코드 계열이라 한번 그때 F 코드 설명하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이 코드를 따로 빼는 이유는 이 초보자분들이 그냥 무조건 힘만으로 되는 건가, 물론 힘도 필요하긴 한데 또 요령도 있어서 그걸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요령만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라서 약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손가락 힘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연습법도 알려드리면서 동시에 이 하이 코드를 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마무리로 한 번씩 하나씩만 잡고 코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딱 스트로크 해보면서 이 오늘 강의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C. 네, 한 줄씩. 네, 프렛에 최대한 가깝게 손은 수직. 아, 좋습니다. 다음으로 D. D도 최대한 프렛에 가깝게, 그 다음에 손가락 세워서, 그 다음에 엄지는 약간 살포시. D는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소리가 delicious? 아, 좋습니다. 그러면 E. 네, 한 줄씩 해볼게요. 아, 소리 좋아. 그 다음에 F는 건너뛰고 G. 느껴주세요, 소리. 최대한 프렛에 가깝게. 손은 수직. 수직 거의 손끝으로. 아, 좋습니다. 그럼 A. A. 예, 한 줄씩 6번 줄은 수배를 확인해보고 5번 줄. 아, 좋아. 내 기타야, 고맙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기타의 구성, 그 다음에, 피크 잡는 법, 그 다음에 또 기본 코드까지 알아봤는데, 연습을 어떻게 하시냐? 방금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씩 잡아보면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내 손이 올바른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프렛에 가깝게, 그 다음에 일정한 힘 이상은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손끝으로 수직, 거의 수직으로 줄 간섭 없이. 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기본 16트로, 이 업다운, 그 다음에 기본 뭐 8비트라든지 아니면 16비트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걸로 해볼게요.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정말 여러분들도 이 강의 잘 보셔서 정말 내가 악보를 그냥 혼자 봐도 연습할 수 있던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강의는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강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